출판의 자유는 정부의 타락이나 전횡을 막는 중요한 장치의 하나다. 여론을 따르거나 반하거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새로운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기존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지만 둘 다 일면 옳을 수도 있다. 첫째, 새로운 의견이 옳은 경우다. 권력으로 새로운 의견을 짓밟는 것은 자신이 절대로 옳다는 가정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이론상으로 인정할지라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 권력자나 맹목적인 복종 요구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이 완벽하게 옳다는 확신에 빠지기 쉽다. 보통 사람들은 시대나 국가, 정당, 집단, 교회, 계급 등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너무 단단하여 다른 생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 시대는 수많은 의견을 잉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견들이 잘못이거나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가 현재에 의해 부정되듯이 현재도 미래에 의해 번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부정과 비판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생각에 따라 행동해야 최고 수준의 이성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처럼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각을 자신과 비교대조하면서 고치고 보충하는 일을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람들이 마음 놓고 믿는 것일수록 온 세상 앞에서 더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오류는 절대 없다고 전제하는 태도는 다음 세대까지 엄청난 해독을 끼친다. 법을 내세워 인류가 자랑스러워하는 훌륭한 사랑과 소중한 주장을 박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크라테스, 예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가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주장을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쾌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역사는 진리가 박해 앞에 무릎을 꿇고만 숱한 사례를 보여준다. 종교개혁은 루터 이전에 적어도 20번 이상 일어났지만 진압당했다. 심지어 루터가 성공한 뒤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플랑드르,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개신교는 뿌리 뽑히고 말았다.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주장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지난 한 세대 동안 고약한 법률적 박해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새로운 주장을 대하는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약하다. 정통 주류 의견과 다른 탐구를 금지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단자가 아니다. 이단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이단 아닌 사람들의 정신 발전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이성도 위축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의 자유를 부르짖지 않으면 결코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 둘째, 기존 의견이 옳은 경우에도 자유롭고 열린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두 주장에 똑같이 귀를 기울이고 각각의 가장 강력한 논거를 편견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도덕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 진실한 지식을 얻으려면 이런 자세는 필수적이다. 교세를 확장해가는 종교의 경우 교리를 둘러싼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며 비판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더 생생하고 깊이 이해하게 된다. 소크라테스 변증법은 어떤 문제의 본질은 모르고 상식 수준의 지식만 반복하는 사람에게 실제로는 그가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나아가 무지를 깨닫고 그 의미와 논거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바탕 위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안된 최상의 기법이다. 통념이나 법, 여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대신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세 번째는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씩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이다. 다수의 의견이 비록 올바른 기초 위에 있더라도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통설이 빠뜨리고 있는 부분을 구현하는 다른 모든 생각은 아무리 많은 오류와 혼돈을 초래하더라도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정치에서도 정당들이 바꾸거나 지킬 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서 질서와 진보를 모두 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수와 진보 정당이 모두 있어야 한다. 상대편이 있어서 양쪽 모두 이성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양쪽 의견을 모두 듣게 되면 언제나 희망이 있다. 우리는 모든 주장 속에 진리가 어느 정도는 들어있기 때문에 대립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변론을 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도록 훈련되어야 진리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다. 의견의 자유에 대한 검토를 마치기 전에 절제된 양식과 공정한 토론의 틀 속에서만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다. 이런 주장은 대체로 통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일 뿐이다. 표현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못한 사람, 즉 눈에 띄게 솔직하지 못하거나 악이나 비방의 정도가 너무 심한 사람, 타인의 감정에 관용적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불리한 것이라 해서 차단하지 않고 유리한 것이라 해서 과장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존경받을 만하다. 토론은 이런 기본적인 도덕률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